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MF 11번째 시간입니다. K리그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됐고 월드컵도 거의 끝물인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던 정다워 기자를 다시 한번 모셔보고 저희가 4명으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촬영장에 정다워 기자 들어왔을 때 다 놀랬어요. 너무 타가지고. 네. 훈련 갔다 왔어, 본인이. 저는 사실 이제 3차전부터 대표팀에 합류를 했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외곽조라 그래서 우리 상대국들을 취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팀만 따라다니는 기자들은 멕시코에 있었지만 저는 미국 댈러스 갔다 오고 또 이제 애틀랜타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국도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일본 경기도 좀 보고 싶어서 일본 네덜란드 취재도 좀 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재밌었습니다. 재미난 경기만 돌아다니고 본진보다 훨씬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미국도 가서 좀 오래 있고 그러니까 순수한 축구적인 재미로 따지더라도 사실 우리 경기보다는 남의 경기 보는 게 더 재밌을 훨씬 것 같긴 해요. 재밌어요. 일본 일본 네덜란드- 외곽조가 개꿀이에요. 네, 일본 네덜란드 경기를 봤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였어가지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뭐 근황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정다우 기자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미국에 가가지고 어땠는지 일단 그거부터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국들이 이제 체코, 멕시코, 남아공이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나라의 이제 강팀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니까 되게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열심히 쓰는데 별로 안 읽히더라고요. 관심이 특히나 이제 개막 전에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뭐 체코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도 사람들이 크게 관심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제가 좀 간접적인 루트로 대표팀에 좀 정보 제공을 좀 하고 지금 뭐 얘네들 상황이 이렇다 오늘 뭐 어떤 선수가 부상 때문에 훈련을 못 하더라 뭐 현지 쪽 이제 취재를 해서 몇 명한테 대충 해서 베스트 11은 대충 이럴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전달도 좀 하고 오, 체코전은 제가 좀 그렇게 하고 멕시코전도 좀 네. 그렇게 제가 전달을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좀 드리기도 너 했습니다. 때문에 탈락했구나. 두 경기 잘했잖아. 제가 남아공전은 정보 제공을 안 했어요. 아니 그 현지에서 그 우리나라 취재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전력 염탐하러 온 사람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를 삼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이 15분 공개예요. 네. 훈련 15분 공개라서 굉장히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면서 열애한 선수를 일단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현지에 온 기자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다워의 애국 취재. 제가 진짜 애국 취재를 했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독립신문이네 거의. 제가 그 지금까지 대회에 가서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체코전은 제가 이제 정보 제공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거의 나와서 조금 도움이 된 것 같고 멕시코전도 제공을 했는데 멕시코전은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보고 왜 남아공을 분석 안 했습니까? 남아공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두 경기를 봤거든요. 멕시코전 그리고 체코전 우리가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제가 비슷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제가. 방심했네.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10번 하면 최소 8번 많으면 9번 이기는 상대다. 우리가 정말 지게 더 어렵다. 라는 판단을 해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 어려운 걸 해냈죠. 그래서 네. 저는 특히나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장에 3차전은 제가 이제 대표팀 경기를 봤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봤던 남아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남아공이 엄청나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남들보다 특히 더 당황스러웠고 빨리 집에 오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그 남아공 경기 펼쳐지기 전에는 LA 가나 하고 계획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취재진이 LA 쪽에 항공 숙소를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견적을 잡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 끝나면 바로 예약 땅 한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다 갔었거든요. 잡아놓을 계획은 짜놓고 경기가 끝나면 바로 예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사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이제 LA에서 딱 바로 갈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다음 날 이제 들어오는 티켓을 최대한 빨리 알아봐 달라고 하는 상황이 돼서 저는 근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비긴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져버리니까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식중독 드림이 나온 건가요? 그것도 뭐 아마 기자도 충격을 받아서 질문을 한 거겠죠. 근데 그 경기 끝나고 그때 황인범 선수가 이제 남아공 쪽 스태프랑 그때 뭐 시비가 이제 붙어가지고 언쟁을 벌였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제가
발단이 된 거였거든요. 어? 네, 거기서도 사건을 쳤구나. 외쳤습니까? 스테이 사고를 험볼. 쳤구만. 아 그게 아니고 스테이 험볼.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믹스존에서 제 앞에 왼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황인범 선수가 네네. 있었어요. 근데 남아공 선수들이 엄청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가 굉장히 협소했어요. 네, 좁았어요. 굉장히 통로가. 협소했어요. 한 영상으로 보니까. 2m 정도?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나가는 그 길이 2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협소한데 노래를 부르면서 선수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 뭐 이겼으니까 노래 부를 수 있지 하고 저도 그렇고 이제 선수들도 말을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거를 빨리 지나가기를. 근데 대신에 이제 축구협회 관계자랑 피파 관계자한테 좀 우리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게 유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파 직원이랑 이렇게 나와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제 앞에서 그 스태프가 안 나가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거기서 즐기려는. 근데 분명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그 뭔가 자꾸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약간 놀리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또 바로 한 건 아니고 한참 하길래 기다렸어요. 지나가겠거니 하고. 근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솔직히 화가 좀 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한번 했습니까? 죽을래? 그건 아니고 한번 맞아볼래? 제가 What are you doing? 이랬겠지. What are you 내가 깜짝 놀라서 하고 사실 뭐 보고. 있니 너희들. 그러니까 아, 천조국에서도 형님들 다 기죽인 저 팔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믹스존이니까 빨리 좀 지나가 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헤이라고 하긴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저한테 헤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 불쉿이라고 근데 해줘. 뭐라고 그 사람이 불러?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고 어. 저보다 훨씬 약간 화를 내는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이게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 상황에서 붙어버린 거예요. 둘이 갑자기. 그래서 황인범 선수한테 이제 손가락질을 한 거죠. 그 남아공 스태프가. 그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황인범은 삿대질 하지 말라고. 네, 얘기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잠깐 이제 일종의 시비가 붙어서 지나간 건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러는 건 저는 이제 100% 이해를 하는데 스태프들은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재해야죠 네, 오히려. 그래서 선수 오히려 빨리 나갈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바로 이제 선수 딱 이강인, 황인범 두 선수 사이에서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 이거는 아무리 그 기분이 좋아도 이거는 매너는 아니다. 선을 넘었지. 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스태프랑 붙는 바람에 이제 황인범 선수까지 이렇게 된 거라. 사건의 발단은 네. 당신의 해이라는 발언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야. 제가- 사건의 발단은 졌기 때문이지. 아니 안 지면 되는 거야. 아니지. 그거를. 그래서 아무튼 정다호가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은 게 문제지. 말을 왜 해? 그냥 팔뚝을 무력으로 그냥 가렸나 가지 보다. 그랬어. 그래서 너 왜 단련했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던 게 하필이면 제 바로 앞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안 나가니까. 근데 저희는 인터뷰를 하고 있고 또 선수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경기에 진 선수들이니까 우리는 이 선수들을 또 너무 오래 붙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선수들도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남아공 스태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약간의 도발을 해버리니까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아 뭔가 그리고 이제 이제 다 옆에 기자들이 쫙 있는데 보니까 뭐 제가 좀 선임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좀 말을 하긴 해야겠다 총대를 싶어서. 매야겠다. 예. 그래서 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좀 나중에 만나면 이거 좀 문화 차이야. 사과를 우리는 하겠습니다. 정다호 입장에서는 헤이가 저기요 이런 뜻인데 걔네들은 야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한 거지. 저기요는 아니고 그냥 기분 나빠서 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스태프가 그러는 거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한 달이나 넘게 지난 얘기지만 이제 와서 좀 얘기를 해봅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시끌시끌했었고 결국 대회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후폭풍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올 연말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럽게 저희가 TMF에서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청문회가 이제 또 국회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22일에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 있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을 이 청문회 이게 실익이 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스럽긴 한데 너무 크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이게 근데 난감합니다. 저는 이게 1승 2패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청문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표팀은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대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성적도 처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축협의 대응이라든가 감독의 대응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청문회가 작용하는 게 그냥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럼 90 월드컵 때는 2014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성적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전체적인 문제를 갖고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익이 있느냐는 두고 봐야죠. 법적으로는 이미 1심에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굳이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법원에서 대한축구협회 너희들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을 했다라는 판결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번 청문회는 또 망신주기. 그렇게 갈 가능성이 그냥 크죠. 정말 민심만 쫓는 호통쇼 되면은 실망스러운 거고 아니면 사실 지금 뭐 정몽규 집행부가 뭘 잘못했고 선임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큰 얼개는 국민들도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새로운 또 뭔가의 문제를 이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해와가지고 지적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을 봤을 때는 이게 영 방향이 지금 네,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일단 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이 영양가 있게 딱딱딱 질문할 것인가.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참고인들 거의 다 안 나온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불러야 될 사람 몇 명이 또 빠졌다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빠진 분들하고 들어가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거 좀 애매한데. 애매하죠. 라는 우려가 좀 속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우려가 먼저 듭니다. 핵심은 그거죠. 자격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을 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선임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 감사는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 정밀히 보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밀 검사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이 나올 것이냐, 요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죠. 네, 이게 워낙에 전국적인 전국민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청문회 스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좀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KBS가 단독 보도했잖아요. 그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자격이 없는데 선거 활동을 했잖아요. 불법적인 네. 선거 네. 활동을.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더 파헤쳐야지. 그건 맞죠. 최종 그 참고인 철회가 됐지만은 손흥민, 황희찬 부르려고 했던 거 뻔하지 않겠어요? 남아공전에 왜 손흥민 대신 황희찬이 들어갔는가? 그거 왜 선수를 불러서 얘기하냐고. 그건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접근 얘기지. 자체가 안타까운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실패를 한 거는 이제 명백한 사실이고 되게 실망감을 많이 남긴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홍명보 감독을 불러서 왜 손흥민을 안 썼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사실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협회 운영 전반이라든지 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뭐 일종의 이 불법적인 만약에 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짚고 싶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뭐 손수 부르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거예요. 왜 손흥민 안 썼냐? 근데 그거는 되게 근데 그건 감독 재량이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결국은 망신주기예요. 너는 무능하다 이 얘기밖에 그러니까 안 그 되는 얘기를 거예요. 결국 하게 네. 될 텐데 그거를 굳이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청문회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시죠. 제발 좀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씁쓸하게도 저희가 월드컵 이야기를 좀 기분 좋게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무거운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PD가 여기 구성안에 그거 물어봤어요. 이제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 4강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 잔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누가 우승할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따지면 4강 올라간 팀 경기는 현장에서 보지 못하신 거네요. 아 이번에는 그렇죠. 이번에는 없습니다. 예. 네, 지금 프랑스와 스페인이 4강 그리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4강인데 뭐 간단하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우승할지? 그래도 현지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현지에서 뭐 유니폼이 뭐 엄청 많이 팔린다더라. 근데 히스패닉들이 저는- 아르헨티나에 위치했다더라.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멕시코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잉글랜드 넘어서. 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고 멕시코가 굉장히 잘하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하도 멕시코에 오래 있으니까
그냥 니들이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약간 현지화됐구만.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그래서 멕시코가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코스 연기를 올 줄 알았어. 정다호가. 아니 그래서 어디가 우승하냐고. 저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가 정배죠. 사실은. 프랑스. 잉글랜드 잉글랜드 이제 역배로 드디어 가려고 역배로 가보려고. 축구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60년 만에? 저는 그냥 저의 마음을 담아서 아르헨티나로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메시가 네, 2연패하기. 메시가 한 번 더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뉴스일 뿐이니까 뭐 슈퍼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서 예상한 우승 확률을 봤더니만 아르헨티나가 제일 낮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명승부는 많았지만은 네. 정말 어렵게 올라오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잉글랜드보다는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슈퍼컴퓨터가 예상한 거는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순이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네. 근데 네. 그 슈퍼컴퓨터가 개막 전에 그 네 팀의 준결승행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오. 개막 전에 이미 그 네 팀이 4강에 갈 거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확실히 정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확률이 17% 그럴 정도 거 아니에요? 되더라고요. 네. 이게 피파 랭킹 1위부터 4위가 4강에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역사가 좀 껴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는 뭐 전투도 한 번 포틀랜드 했었고, 전쟁. 네, 네. 그리고 그 월드컵에서도 마라도나 신해손 사건도 있고 베컴 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악연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K리그 제주하고 대전 경기 중계 방송하러 미디어 센터에 갔는데 거기 영문 코멘터리를 같은 공간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문 코멘터리를 하는 분들이 다 잉글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가서 월드컵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디를 제일 싫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프랑스를 제일 싫어한대. 왜냐면 우리는 1000년 넘게 막 역사적으로도 그것도 맞지. 싸워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물론 우리가 전쟁도 하고 독일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아르헨티나하고 4강에서 만나서 좋은 거는 야 우리 여기서 프랑스한테 안 져도 된다. 이거는 좋다. 그렇다 그러더라고. 명예로운 죽음. 죽음도 그럴 수 명예롭다. 있으니까 차라리 가면 괜찮다. 근데 프랑스가 워낙에 강하니까 파라과이전 빼면은 모든 경기에서 두 골 이상씩, 그러니까 두 골 차 이상씩 승리를 거뒀고 6경기 16골 넣었더라고요. 저는 벨링엄을 응원합니다. 주드 벨링엄을. 예, 그 인스타에서 그거 보고 살짝 감동했어요. 그 베네수엘라의 아, 내성마비 기자. 기자에게 응대해주는 네, 그 네. 모습을 보면서 뭐 벨링엄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도 워낙 많이 들렸는데 그거 보면서 아 모든 게 오해구나. 훌륭하죠. 네, 훌륭한 좋았습니다. 인성이구나. 근데 믹스존에서 그러는 걸 보면은 벨링엄은 굉장히 섬세한 선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믹스존 많이 가보면 사실은 그 선수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인터뷰 하기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거의 인터뷰를 안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나는 원래 인터뷰를 안 하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야겠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우르르 막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잡혔다가 얘기할 거 다 네, 했는데 네, 뒤에서 뭐 그런 또 경우도 잡으면 있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벨링엄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약간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수 말고 인간으로서 굉장히 네. 약간 뭔가 그 섬세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게 워낙 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이라든지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 그리고 몰랐던 면모들을 알 수도 있고 참 매력적인 대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근데 우리가 저는 잘하게만 이번에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월드컵 보면서 느끼는 게 팬들이 만드는 그 문화 있잖아요. 음. 잉글랜드가 이기고 나서 벨링엄에게 헤이즈도 불러주고 언더월 불러주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아 얘네가 한 번 더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응원이 독특하잖아요. 바이킹 응원. 그래서 네. 아 노르웨이가 한 번 더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인지라. 상업성 이런 얘기 많이 나와도 아, 월드컵의 가치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트럼프하고 인판티노가 야, 그건 너무 저식하는 거 심했어.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까? 예, 없었는데. 저 빨리 들어와. 일찍 들어왔어.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 이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아 근데 우리가 이 정치 개입에 대한 걱정이 되게 크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정치권에서 축구협회에 개입을 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실제로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걸 보면 그 피파만큼 정치적인 집단도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막 트로피 트럼프라든지 주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사실 저는 그 물론 이 말루건 선수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이란 대표팀에 대한 네. 그것도 너무 그게 심하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란 대표팀, 소말리아 주심 이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이슈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탈락하자마자 바로 다시 전쟁 재개.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피파가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 사실상 손을 놓고 아니 인판티노 되게 대단하잖아요. 화면에 맨날 잡히잖아요. 모든 경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다니고 전용기를 타고 정말 프리패스로 미국을 다 다니는 사람인데 뭐 트럼프 앞에서 한마디 못한다. 이런 것들이 참 피파가 얼마나
정치적인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예. 그 그런데 사실 64개국을 하겠다고 지금 또 어이구야. 근데 사실은 그 64개국 한다고 친다면 지금 48개국이잖아요. 그럼 39일 동안 104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2강 들어갈 때 느낌이 보통 이쯤에서는 8강이 거의 끝나갈 너무 텐데 이런 길긴 생각이 해요. 드는 네.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엄청 길어진 거고. 근데 여기서 변수가 32강부터 재밌어. 원래는 32강이 재미없고 16강부터 재밌어야 정상인데 32강 경기들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그 탄력 받아서 또 보고 즐기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르헨티나 대 카보베르데 이런 게 그런 뭐 거의 결승전에 준하는 긴장감이 방불케 되는 그런 경기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여기다가- 사실은 되게 48개국 체제에 좀 비관적인 저도 그랬어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장 크게 생각이 바뀌었던 날이 언제냐면 이제 제가 애틀랜타에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스페인이랑 카보베르데 경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인 경기. 제 공항에 내릴 때쯤에 이제 경기가 이제 끝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승부로 끝나서 이제 저는 수석 밟고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카보베르데 많은 그 관중들이 다 이제 몰려 나오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이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AD 카드 그냥 와서 막 엄지 손가락 치면서 뭐 너 사우스 코리아냐 이러면서 화이팅 막 하면서 그냥 막 엄청나게 텐션이 업돼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죠. 즐거워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많은 팀들한테 기회가 가니까 저런 사람들도 행복해하는구나. 아니 32개국 체제였으면 만약에 물론 카보베르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못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데 그래도 월드컵이라는 가치를 생각을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행복감을 누리고 현장에서 즐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나. 이게 라는 생각이 축구가 갖고 들더라고요. 있는 딜레마예요. 뭐 피파 회장이든 유에파 회장이든 회장 선거 나가면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참가국의 수를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표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장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로스 감독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귀중한 것들은 다 희소성이 있었다. 희소성이 없는 것들은 중요치 않았다. 근데 월드컵이 지금 48개국 참가하면서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언젠가 월드컵의 중요성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근데 제가 그래도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그래도 생각보다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대 축구가 갈수록 고도화가 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축구 변방국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 굉장히 뭐 지도자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다는 느낌은 받기는 했거든요.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사이. 거기다가 그렇죠. 11회 연속 진출한 나라는 이 모양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더 늘리는 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도 48개까지는 할 만한 것 같다. 네, 이번 대회는 뭐 우리 빼고는 거의 모든 국가들 참가국들에게는 축제와 같은 그런 기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최국들 굉장히 행복해했잖아요. 네. 이번에 토너먼트 단계에 올라가면서. 거기도 좋았고, 그리고 막- 멕시코도 분위기가 워낙에 좋았고. 멕시코는 과하게 좋습니다. 너무 거기 또 기본적인 그 텐션들이 되게 높은 나라고 또 거기 분들이 한국 분들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냥 한국 사람 지나가면 그냥 사진 찍자 그러고 좀 시켰어요? 저는 많이 찍었죠. 아, 지나다니면 이렇게 쳐다봐요. 막 눈치 보고 그러다가 쓱 와가지고 사진 찍어도 되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처음에는 좀 이제 좀 싫잖아요. 사실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뭐 유명인도 아닌데 근데 또 그분들이 되게 간절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또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웬만한 한국 분들은 다 그렇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요약하면은 멕시코에서 아이돌이 된 정당.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2002 때도 유사했어요. 모두가 좀 텐션이 높았고 모두가 행복했고. 딱 그 분위기예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2002 때 굉장히 질서정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남의 차가 올라가서 그렇죠. 방방 저도 뛰다가 그랬어요. 차 망가지고 그건 아니고 이제 스페인하고 그 이기고 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의 픽업 트럭 그 트럭 그 짐칸 있잖아요. 거기 타가지고 진주 시내를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네. 있습니다. 누구 차인지도 몰라. 아니, 다 샀어 근데. 아니 서울도 그랬다니까. 서울도 진짜 그랬고
모두가 축제다 보니까 이게 도파민이 터져 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4년 뒤에는 우리도 다시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만큼 청문회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발 좀 건설적인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의 축구를 재건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K리그 혁신위원회는 일단 잘 작동될까요? 그러니까 K축구 혁신위원회가 있고 K축구 혁신위원회. 프로축구 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K축구 혁신위원회. 근데 사실 그 기구는 그냥 사실상 과도기죠. 원포인트예요. 원포인트.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네. 이 프로세스를 가버넌스. 그거를 이제 좀 정비하는 원포인트 조직이라서 그 외의 것들의 다른 것들은 아마 터치하진 않을 거고. 뭐 한시적인 자문위원회라고 이미 박지성 발표를 위원장이 했으니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얘기한 원포인트 부분을 갖고 아쉬운 건 그거예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면 들어와서 그 방향을 실현시키는 것까지가 진짜 역할은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 많은 국민들이 그 월드컵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한국 축구 바뀌어야 된다, 대한축구협회 개혁해야 된다라고 할 때 박지성, 이영표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일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혁신위에서 일을 하면서 딱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은 누가 잡아주는데 안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울리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가버넌스 구조를 바꿔요, 선거제도를 개혁해요. 그런데 나오는 회장 후보 인물들이 똑같으면 뭐가 바뀔 거냐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기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발 젊고 신선한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정몽규 지겹다, 싫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람이 불었어요. 대한체육회 선거 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승민 후보가 나와서 사실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 누구도. 근데 바람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걸 원하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목소리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조금 젊고 혁신적인 인물이 나왔으면 무조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계에서도 굉장히 원했어요. 일선의 지도자들, 뭐 관계자들이 모두가 원했어요. 왜냐면 정몽규 회장 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나온 후보들을 보면 그래도 정몽규를 뽑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뽑은 게 아니라 차악을 차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축구 카르텔 어떻게 정몽규를 또 뽑냐 이런 비판을 하시지만 그 상황에 나온 후보들의 면면을 봤을 때 축구계에서는 진짜 뽑을 사람이 너무 없지만 그래도 이 중에 정몽규 회장이 제일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낫다도 아니고 그나마 덜 나쁘다. 아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서 뽑은 측면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선거 구조를 바꿨는데 이번에 후보들이 서우정 기자가 말한 대로 인물이 신선하거나 혁신적이거나 기대할 만한 후보가 없다. 그러면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직선제를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직선제를 한다고 후보의 면면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나물의 그 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월드컵 취재하면서 일본 대표팀을 이제 취재하면서 제일 놀랐던 거는 일본은 우리랑 축구인들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댈러스 일본 훈련장을 갔는데 요시다 마야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고 요시다 마야가 여기 왜 있지?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훈련 파트너로 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시다 마야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기성용 정도 되는 선수예요. 거기 레전드죠. 네. 그리고 월드컵 엔트리에서 부상으로 탈락한 미나미노도 와 있는 거예요. 네. 미나미노도 부상을 하 경기를 못 뛰어요. 엔트리에도 없고. 근데 그게 사실 그 두 선수에게 모두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월드컵 직전에 일본 대표팀 평가전인가 출정식 요시다마야 은퇴 경기였죠. 요시다마야 은퇴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 마인드에서 나는 여기까지 대표팀에서 활약했지만 내가 끝까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인드로 생각하면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선수로 가지 이 생각이 더 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모습을 봤는데 요시다 마야가 맨발로 걸으면서 후배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일본 대표팀 코칭 스태프를 보면 하사베 마코토, 나카무라 순스케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대의 선수들이 보고 자랐던 유럽파 출신 레전드들. 거기에 네, 캠프에? 코치로 코치로 들어와 있어요. 하사베 마코토는 늘 경기를 위에서 지켜봐요. 그래서 그 계단을 계속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봤고 그리고 이 나카무라 슌스케는 이제 코칭 스태프 들어가서 네, 아예 들어가 올해 있고.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그리고
축구협회 회장도 일본 네. 그 레전드 선수 출신이잖아요. 미야모토 네. 체네스. 그 거기는 그 레전드들이 모두 필드에서 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엄청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왜 안 되냐?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레전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저희도 현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고 뭔가 진짜 왜 저럴까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럽에서 많은 이 선진 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유럽파들은 이 축구 인사이더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계속 들어오라는 목소리는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레전드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나의 그 입김이라든가 나의 권한이라든가 나의 그 지도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차단한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뭐 박지성 지금 해설위원도 과거에 이제 축구협회에서 2014 때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선수로서고 이제 은퇴한 후에 2017년이죠. 네, 그 유수본부장. 유소년 본부장. 그때 들어올 때는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그 야심차게 영입을 한 거였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축구협회 행정일을 많이 배워서 나중에 좀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영표 이제 그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사실 잘 안 됐었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성과를 내는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또 이제 회장 선거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그 두 분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제일 큰 사람들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제일 변화의 아이콘이죠. 크게 기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혁신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장 선거에 나오면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혁신위원회에 그러니까 저는 대해서. 그 구조가 애초에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되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차라리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의 선명성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정치를 봐도 비대위원장 하다가 대통령 선거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협회의 어떤 가버넌스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면은 그럼 그 생각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실천해 주는 것이 진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안 바뀔 거예요. 맞아요. 제도는 바꾸지만 본질이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서 그렇게 목소리 내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 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뭐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야 한국 축구 진짜 망했구나. 되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실망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쉽습니다. 축구인이 아니라 그냥 전문 CEO 개념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축구협회를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예 상관없다고 그냥 조직 봐요. 관리만 아니, 저는 할 수 몰라요. 있는 분들이 근데 있다면은 저는 축구에 얼마든지 대한 할수 있다고 개념이 봐요. 잡혀 있고 어느 정도 그게 있는 분이면 사실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뛰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그런 영향력이 큰 그래서 되게 혁신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해주는 게 사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할 때도 탄력이 붙을 네. 테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박지성, 이영표면 웬만한 유관 기관들은 다 환영합니다. 다 무슨 행정적으로 업무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부탁을 하거나 뭐 요청을 하거나 훨씬 수월해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안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축구계에서도 그분들은 진짜 최고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변화를 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 방향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면 모두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시도 못하고 별로 따라갈 수 있는 인물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한국 축구가 나아질까?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양대 리더십 우리 뭐 축구로 치면 축구협회장, A대표팀 감독 다 지금 공백 상황인데 위기지만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제대로 정립하면은 기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거는 제도 다 바꾸고 막 했는데 또 나오는 사람들이 사람은 하면. 변함없어서 혹은 더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회장이 돼서
또 A 대표팀 감독 뭐 과정은 여차저차 밟는데 이상한 결과값이 나와서 한국 축구는 더 수렁으로 빠져.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끝나는 거죠. 물론 시스템적으로도 바꾸고 체계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그럼 좋죠. 이야기대로 가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럼 일단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감사가 들어가든 어떻게 됐든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든 회장 선거를 어떻게 하든 그래서 체계라도 제대로 잡아놔야지 사람이 좀 바뀌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 생각도 좀 있거든요. 동시에 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만에 하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근데 저는 사실 선거 방식에 엄청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간선제에 대해서. 네, 왜냐면은 일본도 똑같거든요. 일본도 우리랑 이미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일본만 그런 건 아니고 대다수의 독일도 같은 대다수의 방식이에요. 축구협회가 그렇게 직선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도 일본 축구협회 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당연히 손을 봐야겠지만 결국 시스템도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판곤 감독 선임 위원장이 있을 때 그때 시스템이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빠지니까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그 시스템을 작동하는 건 사람이에요. 저는 협회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진 않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고 그거 인정해요. 재정적으로도 대한민국 체육단 제조에 가장 압도적이에요. 1,000억 원 이상을 써요. 문제는 하나였어요. 이상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안들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난리치고 하니까는 이 꼴이 난 건데 저는 그래서 지금 협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수장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좋은 방향의 변화를 줄 사람이 정작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체계를 바꾸고 선거 시스템을 바꾸고 뭐 앞으로는 감독도 다 공모해서 뽑아 코치도 그렇게 뽑아 다 했는데 결국 리더가 이상하면은 그냥 제자리 걸음 혹은 더 후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이제 최종 결과가 어떤 리더가 뽑힐지는 저희도 이제 뭐 60일 뒤 혹은 뭐 6개월 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봐야 되겠지만 예, 어렵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저희끼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사실 흘러가는 거 보지 않으면은 더 이상 뭐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바꿔 막 이렇게 하고 말고 막 그냥 이런 화내고 얘기하는데 놓고 끝이지.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도 좋고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협회장 선거 공고가 언제 뜰지는 모르는데 뜨고 났을 때 뭐 저희의 이런 우려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인 것 되길 바라고 예.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한국 축구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뿐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그 60일 안에 선거를 60일 내에. 해야 되는 규정부터 바꾸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할 체육회부터 예정입니다. 체육회부터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회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스무스하게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그걸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누가 후보로 나올 거냐가 더 중요하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다우 기자 귀국 기념으로 청문회를 먼저 한번 열어봤는데 한국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정다워 기자 있었습니다. 팔뚝이 너무 두꺼워서 청문회가 제대로 안 돼. 뭐 얘기만 하면 한 대 때릴 것 같고. 거의 멕시코 프로레슬러야 보면은. 예. 나는 그분 마음도 이해돼. 그 남아공 직원 마음. 회의했을 때 얼마나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분이. 그래도 저는 삿대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는 정리를 하고요. K리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마저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